안녕하세요. 빠빠라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올 게 온 거구나. 은행 영업 정지. 이런 위기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은행 자산 건전성 부분이 워낙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이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를 못해. 그냥 스캔이 안 된다는 건데, 그만큼 금융권 부실은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행 스스로도 자기 검열, 셀프 디스를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충당금이라는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이 성은 돌로 쌓는 게 아니라 캐시로 쌓아야 축조가 될 수 있는 성이죠. 즉 은행 자체의 자금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충당금 규모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고가 터지면 그걸 그냥 쓱 하고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건전성 부분에서 엄청난 균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손실을 가정한 대손 충당금 미치도록 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행이 바로 저축은행. 이제 새마을금고가 회자가 되는 게 그냥 무한궤도가 되더니만 조금씩 가라앉고 있고, 저축은행이 서서히 부각이 되는 건 바로 3개월 만에 9천억 부실 채권이 그냥 홍수처럼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하면 제2금융권에서도 조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은 이 친숙함이 좀 떨어지는, 약간은 낯을 가리게 되는 영역인 것 같아도, 대출을 1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대체로 저축은행 계열, 주로 슈퍼맨 같이 생긴 캐릭터 등장해서 쉽게 대출금 쏴줄 것 같은 광고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 저축은행 계열이라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냥 2금융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죄다 저축은행 계열이죠.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면서 수익을 땡기던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이 3개월 만에 9천억이야. 무슨 하마가 들어앉았나? 그냥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한 방에 떠안게 됐는데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지표죠. 부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아무리 충당금 열심히 쌓아도 지킬 수 있는 돈보다 나가야 하는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한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23%까지 치솟은 곳도 있어서 2011년 당시 저축은행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연체율이 20% 정도인데 3% 더 높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대규모 영업정지를 때렸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영업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게다가 10% 연체율 넘는 저축은행도 14개사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요주의 여신, 그러니까 메인 대출이라 불릴 수 있는 부동산 PF 대출들이 위험 경고 등이 켜지면서 작년 말 NPL, 부실 채권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받아야 할 돈,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봐. 그냥 그때부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가뜩이나 개인이 아니니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을 혈액처럼 돌게 해야 살 수 있는 곳이 은행인데, 이렇게 받아야 할 돈을 떼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NPL이 주로 이런 채권들이죠. 빌려주고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채권들.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현금으로 못 받으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현금화 시켜버리는 건데, 그러니 일단 밑 빠진 독은 밑이 빠지지 않게 땜질을 해야 하는데, 새어나가는 돈 곳간에 모아두기 위해서 신규 대출 닫아버리는 거죠. 그냥 은행 대출 창구를 셧다운 해버리는 건데, 특히 기업 대출 규모 28조 규모인데 2022년 말까지는 34조 원 규모의 대출이 확 줄어버린 겁니다. 거의 17% 가까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까지도 대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죠. 부실 채권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 정도까지 극단으로 가지 않을 건데, 캠코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려 해도 자산 가치가 훅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 이걸 팔아도 부실 액수를 메꾸기가 역부족입니다. 채권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바람에 팔아도 본전 뽑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맡긴 담보 가치가 엄청나게 질적으로 총천연색 올레드 TV 수준이었는데 흑백으로 바뀐 거라. 흑백 TV 레트로 감성 좋아하는 분들이 사시겠지만 이건 누가 고가에 사겠습니까? 그만큼 채권 가치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니까 아예 뒷문을 막을 게 아니라 앞문부터 막아버리자. 공구리를 치기 시작을 한 건데, 바로 대출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정지 당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니 결국엔 이금융권사에서의 대출 중단 움직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결국 시중은행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금융권이 이렇게 충당금 썼는데 온 힘을 기울이니 수익성 떨어져. 영업이 제대로 안 되죠. 돈을 굴리지 못하는데 죄다 보이지 않는 벽돌, 캐시 성벽을 쌓는데 소모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정말 큰 건의 부실 PF가 터져나오게 되면 상황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전세대출부터 지금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 1조 8천억 정도가 급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전세대출 받으려는 수요도 눈에 띄게 줄은 것도 있고 대환대출 영향으로 낮은 금리 갈아타는 분위기도 폭증을 한 분위기도 있지만 대체로 전세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죠. 아예 전세대출 창구 막아버리면 민생 쪽이 흔들거릴 수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금리 기준을 조금씩 높여버리니까 아예 수요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시중 5대 은행이 먼저 전세대출부터 쪼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선 계속해서 대출 문제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바늘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금이 필요한, 그것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대출 받으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뭐 그냥 액면으로 보면 전세 시장에서의 자금 순환이 수요 부족 현상으로 인한 자금 경색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은행 직접 방문해 보시라. 전세 대출 받기도 조금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스트레스 DSR, 이게 대표적인 지금 대출 분위기를 좌우하는 샘플링 아닙니까? 주담대가 여전히 확실하게 쑥그러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습은 이렇게 대출 창구문을 좁히기 시작하면서 금방 반응을 보이는 건데 앞으로 중도금 대출이 만만치 않을 건 뻔한 사실이고요. 그러니 뭐 당연히 이젠 전세와는 굿바이. 아니 내 집 마련 진입을 위한 첫 발도 떼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전세 대출 때문에 금리 문제로 스트레스 지대로 맞아버리면 세월을 그대로 맞아버리는 극악의 스트레스까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예 마음 편하게 전세는 접고 월세로 가자. 또 전세 사기로 논란이 많았던 빌라는 무조건 월세로 간다라는 비율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지표죠. 차라리 아파트로 가려거든 월세보단 전세로, 빌라로 가려거든 전세보단 월세로 이렇게 서로 간의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전세값이 슬슬 아파트 쪽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좀 전에 말한 대로 전세대출 금리도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이참에 월세로 갈아타자는 분들은 아파트 월세 쪽 혹은 빌라 쪽은 7할 이상이 월세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굳이 아파트 전세 고집할 이유 없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월세 선택지도 괜찮아 보이는 거고 전세 자체가 보증금 묶어두는 관계로 목돈을 마련해도 문제인 거고 그 돈 묵혀두는 건 그 자체로선 금융 쪽 손실이잖아.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인데도 파킹이 돼 있으니까요. 동시에 목돈 마련하지 못해서 대출로 떼워야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고금리 버텨야 하니까 이것도 금융 쪽 손실이죠. 또이 결국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세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융자산 갉아먹게 하는 철에 끼는 녹하고 비슷한 거야.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 편하게 월세로 가자는 부동산 수요, 이 DNA가 완전히 성향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이제 뭐 본격 빌라 전세 시대는 끝이 날 것은 분명하고 아파트 전세 역시도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아파트 전세 고집할 수요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보다 유연하게 가시는 게 임대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내 집 마련 시기까지 집값이 손에 잡히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 하자는 거죠. 당장 뭐 서울권 전세 가격 지펴보세요. 강남 쪽 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 거래를 찍어봐도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뭐 18억 대비 9억 거래가 나오는 레미안 삼성 1차, 도곡 렉슬 역시도 9평이 7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강동구 역시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8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뭐 고레일도 5억 가까이. 대체로 강동구 전세 시세가 이렇게 약세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 계속해서 신축 물량 전세가 6월, 9월, 11월 대규모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동구 전세가가 거의 전세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둔촌주공은 이번 주 전세가가 거의 기록 경신을 하고 있죠. 호가세가 워낙 주저앉고 있어서 소형 평수는 3억짜리도 나오고 있고 9평, 30평대는 6억짜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가세가 상당 부분 수그리고 들어가는 건 11월 입주 시에 12,000가구 중에 얼마나
전세를 쏟아낼지는 모르겠으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해결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많아서 거의 뭐 한 40% 정도 된다고 하죠. 4,000채 이상이 전세 물량으로도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억대에서 6억대로 전세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수준에서 반토막이 될 수도 있다면 쿠평이 뭐 4억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도 충분히 전세가 여파에 따라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서울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른다던 송파구 역시도 전세가가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엄청난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올림픽 선수기자촌 12억 하락, 고점 16억 대비 5억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올림픽 패밀리도 6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리센츠도 5억 이상 하락 추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송파구까지도 전세 약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만큼 전세 수요가 제대로 붙질 않는다는 건데 전세값 오른다는 말은 그냥 일부분의 분위기일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월세로 가는 대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쪽으로 오는 자금들이 그대로 얼어붙고 있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회전목마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수요는 떨어져 나가고 공급은 넘쳐나는 거고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 매물 폭증 현상처럼 똑같은 동선으로 결국에 움직이게 될 거다. 결국 전세 시장 역시도 전세가 하락이라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금리 고도를 엄청나게 낮춰서 가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 대환대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이버 페이가 오픈이 돼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미 실행이 되고 있죠. 10개 금융사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출시 6일 만에 22,000건 돌파, 금액 총 3조 원가량. 거의 뭐 대박이 난 거지. 자체 주담대 금리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금리 정보 비교해주고 그냥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건데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렸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전월세 대출도 오픈, 전월세 갈아타기 비교도 가능하게 해서 한눈에 비교해서 선택지 정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잘만 들여다보시면. 저만큼 올려받는 호구되지 마시고 무조건 이만큼 깎을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뭐 허위 매물, 그러니까 미끼 매물이 소비자들 유인하면서 전세 사기 좌판을 쫙 깔 수 있는 장이 되고 있기도 하죠. 신축 빌라, 빌라 분양 등으로 뭐 광고하는 업체들의 매물들이 허위 매물로 확인이 뭐 속속되고 있는데 이 허위 매물 문제로 뭐 네이버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자들이 특히 빌라 쪽은 정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절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대환대출 금리 비교 상품은 아주 좋은 금리 갈아타기 수단이 될 것 같고 대신 허위 매물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100% 허위 광고 올리는 기획부동산 같은 어두움의 그림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젠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쪽 수요보단 월세 쪽으로 전환이 되는 와중에 금리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플랫폼은 잘 활용해서 현실적인 금리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집값은 상반기를 거쳐서 엄청나게 하락세를 보이게 될 건데 매매 타이밍은 살짝 의자를 뒤로 빼고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도 절대 늦지 않다. 결국 매수자가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은행권 특히 저축은행 상황이 안 좋죠. 대출이 쪼그라들 가능성 높고 중도금 대출 역시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 집값이 확실히 내려앉는 시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동안 전월세, 일단 전세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월세도 유연하게 간다면 내 집 마련 시기까지 저공비행으로 금리 갈아타면서 버틸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은 뻔뻔한 법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